Hello everyone! GTALP 20초에 한 문제씩 풀어내는 비법 공개 강의에 고현정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들 제가 그 마음 다 압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나타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가성비라고 하죠. 시간 투자 대비 가장 점수를 빠르게 그리고 쉽게 마음 편하게 올릴 수 있는 시험이 바로 GTALP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도 쉽게 공부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비법을, 저만의 비법을 여러분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코피 뻥뻥 터지면서 준비한 거라서 여러분 초집중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선생님 됐고요. 빨리 점수 올리는 비법이나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이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제가요 오리엔테이션 강의에다가 GTALP 시험이 어떤 시험이고 시험장에서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장 분위기는 좀 어떨지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실어놨으니까요. 반드시 공짜 강의입니다.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뭐 이것저것 강의하면서 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막 받아 적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요. 여러분은 저와 함께 호흡하십니다. 제 강의를 보고요. 듣고요. 대답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은요. 여러분의 교재에 완벽하게 제가 좀 실어놨으니까요. 교재를 믿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효율장 강의 순서. 저는 그렇거든요. 좀 약간 사실 좀 게을러요. 노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 올리는 거 말고요. 공부 조금 재밌고 쉽게 짧은 시간에 하고 점수 오르는 거 누구나 좋아하지만 저는 특히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방법 없나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해요. 자, 3단계로 수업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본 개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알고 있어야 달달 외우는 거 플러스 물론 달달 외우는 것도 좀 있어야 되겠죠. 플러스 이해를 통해서 쉽게 외우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은 반드시 먼저 설명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본 개념을 짧게 설명하고 나서 바로 핵심 비법을 소개를 할 겁니다. 바로 이거죠. 이것이 여러분 20초 안에 20초도 걸리지 않고 문법 문제를 한 문제씩 풀어낼 수 있는 비법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태 다른 시험보다 GTALP는요. 약간 뭐랄까 숨은 그림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석력은 여러분 독해력은요. 독해 문제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문법은요. 여러분의 기본 소양만 봅니다. GTALP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오니까 이거겠구나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풀어내기가 쉽거든요. 그 비법을 강의마다 소개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강의는 아니지만요. 강의마다 좀 중요한 것이 있을 때는요. 몸풀기 문제도 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가 끝나면 자, 문제만 연습하는 시간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얘기했죠. GTALP는 숨은 그림 찾기이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어볼수록 이거 나오면 이거구나, 이거 나오면 이거구나 라는 게 여러분 눈에도 보일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시겠으면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험에 우리 GTALP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시제입니다. 자, 사실 우리는요, 사실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시제는 배웁니다. 현재형, 과거형, 현재 완료형, 뭐, 요 정도 배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GTALP에서 선호하는 시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제와 조금 다릅니다. 자, 기본 개념부터 한번 이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시제라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그 행동이나 또는 여러분의 그 상태가요. 언제 그랬느냐, 언제냐라는 거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굳이 여러분 쓰실 필요 없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제가 영어에서는 몇 개로 나뉠까요?
신에게는 12개의 시제가 있습니다. 총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12개의 시제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사실 12개의 시제를 다 외워서 나열하시오라는 이런 무식한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죠. 자, 12개의 시제가 어떤 것인지 기본적으로 대략적으로 이해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단순 시제입니다. 단순 시제요. 단순 시제라는 것은 여러분이 중학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단순 시제고 가장 기본 시제인데요. 요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나머지 9개의 시제도 나열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마스터 했죠. 진행 시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행 시제도 어떻게 되냐? 현재 진행 시제가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 좀 똑똑하게 생각해보면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과거 진행 시제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나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 진행 시제가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는요. 현재 진행과 과거 진행 시제는 우리가 중학교 때 충분히 학습을 하였으나 미래 진행 시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보지 않으셨죠? 그런데는 GTLP에서 또 선호하는 것이 미래 진행 시제입니다. 사실 현재 진행과 과거 진행도 많이 나와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미래 진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 진행도 제가 힘을 주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푸는지 요령 중점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완료 시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완료 시제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현재 완료, 4가지 용법, 계속 결과 완료 막 이렇게 외웠던 거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리고요. 과거 완료라고 하면 대과거 뭐 이런 것들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네, 미래 완료도 있죠. 자, 사실 여러분 미래 완료는 또 우리가 배운 적도 없습니다. 다행히 시험에도 어마어마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나중에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완료 시제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이 현재 완료 우리가 열심히 배웠었던 4가지 용법 구분하기는요. 절대 GTLP에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출제될까요? 여러분 그때 강의에서 함께 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단순 진행 완료까지 우리가 사실은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세상에 별로 배운 적도 없는데 뭐냐면요. 완료 진행 시제입니다. 자, 완료 진행 시제라는 것은 마찬가지로요. 현재 완료 진행이고요. 그리고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됩니다. 굳이 쓰지 않을게요. 여러분의 교재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러면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 일단 시제라는 것은요. 언제에 관련된 정보래매요. 12개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나오나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각 시제마다 이 시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영어에서는요. 우리나라 말에서는요. 나는 먹는다, 먹었다, 먹을 것이다, 먹고 있다, 먹어왔다 등등등 동사로 표시를 합니다. 자, 동사에 표시를 하죠. 이게 여러분 동사의 모양이 총 몇 개가 있다? 12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각각의 12개의 동사마다 어울리는 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어제 하면 어떤 시제가 어울리겠어요? 그렇죠. 과거 시제와 어울리겠죠. 내일 하면요. 미래 시제와 어울리겠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우리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만 대답할 수 있겠네요. for, 얼마 동안이라는 뜻이죠.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for라는 부사가 나온다면 이거는 어떤 시제와 어울릴까요? 현재 완료와 어울립니다. 자, 우린 현재 완료와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완료 시제 전체와 어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동사와 부사를 연결해서 이거 어떤 시제구나 라고 알아채는 것이 바로 핵심 비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뭐 하셔야 돼요? 각 시제의 동사의 모양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거는 현재 시제다. 이거는 현재 완료 진행 시제다라는 모양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부사를 기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우리의 시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시제에서 핵심 뭐다? 각각 시제의 동사의 모양과 어울리는 부사 찾기.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를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잠깐 이렇게 섰을 때요. 여기 칠판에 보이게 잠깐 섰을 때 멈추시고 혹시나 여러분이 필요한 개념이 있거나 교재 안 나와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어떻게 공부하는지. 자, alright,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강이 가장 길어질 것 같은데. 자, 그러면요. 우리 단순 시제부터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시제부터. 자, 단순 시제 첫 번째 현재형, 그리고 과거형, 미래 이렇게 세 가지 나눌 건데, 일단 열어볼게요. 현재 시제라는 것은 자, 언제나 중요한 건 기본 개념은요. 두 가지 정도 아시면 돼요. 참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두 가지 정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그 의미요. 되셨나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독해할 때도 도움이 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요거죠. 요거. 그리고 나서 각각의 예문을 보면서 어울리는 부사를 그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요. 의미는요.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뭐 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이거는 일반 동사인 경우고요. 뭐뭐이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비동사인 경우에는요. 여러분 해석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여러분 일반 동사에서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동사라고 한다면 일반 동사와 비동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떤 복잡한 시제로 가면 사실은 일반 동사가 더 위주로 시험에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둘 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일반 동사는요. 이게 현정이다 알 수 있는 모양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S가 붙어있어요. 아이고야 이거 왜 이러냐. S가 붙어있으면 이거 현재형입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He loves you. 자, 이런 식으로요. 자, S가 아니라 ES가 붙어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같으면 S와 ES 구분하는 법도 시험에 나오겠지만 올해는 GTALP를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무것도 안 붙어있어도 이것은 현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동사는요. 이거 둘이 이렇게 해야 구분 좀 되겠네요. 비동사는 어떤 것이 현재형이냐? 그렇죠. 그럼 am, are, is.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이것은 현재형이다 라고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나중에 현재형과 현재진행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현재형의 의미를 한 번만 더 살펴보면요. 한다, 이다 라는 의미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요거는요. 자, 사실은 그냥 한다, 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평소에 습관 같은 것들 있죠. 저는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요. 뭐 조깅도 하고요. 저 운동은 잘 안 합니다라고 여러분 습관이나 평소의 생활 같은 거 설명하거나 아니면 진리 있죠. 지구는 둥글다. 뭐 요 정도 난 진리 별로 아는 게 없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죠.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현재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평소 모습이요. 되셨습니까, 여러분? 평소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문 한번 살펴보면서 어울리는 부사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핵심 뭐다? 부사 찾기. 핵심 뭐다? 부사 찾기. 갑니다. Water freezes at 0 Celsius. degree Celsius. 당황했어. 자, 물은요 0도씨에서 업니다 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는 어떤 부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자, 요거는 해석을 해봐야 알 수가 있겠죠. 해석을 해봐야 알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요거는 진리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자, 사실 0도씨 어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이잖아요. 이런 진리 같은 것도 현재형으로 나타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 wears uniform every day. 매일매일 그는 유니폼을 입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요. 해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부사가 나와 있죠. 매일매일 하는 습관 같은 거요. 자, 또는 평소 모습이요. 이런 것들 나오면 현재형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단순해서 시험에서 안 나와요. 그럼 나오는 건 뭐예요? 조금 기다려서 그럼 별표로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ey already booked a ticket. 벌써 티켓을 예약을 했어요. So, 그래서요. They leave for Paris tonight. 오늘 밤 파리로 떠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일단 여러분 여기에 tonight이라는 부사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요거는요. tonight은 오늘 밤이에요. 이거 사실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 이건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이기 때문에 So, they will live for Paris tonight.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거죠.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예외가 있다라는 게 시험에 나오겠죠. 지금 여기 별표를 저는 3개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ave라는 동사를 한번 볼게요. 떠나다,
시작하다, 도착하다, 가다, 오다, 열다, 닫다 등 뭔가 가고 오고 시작하고 끝내고 이렇게 왕래 발착 동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동사는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면, 이미 정해져 있으면 굳이 미래 시제인 will을 쓰지 않아도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해진 미래인데 근데 그냥 아무 동사나 쓰는 게 아니라 정해진 미래 중에서 왕래 발착, 나 이렇게 어려운 말 진짜 잘 쓰기 싫어하는데 왕래 발착 동사들.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떤 것들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떠나다 live, 그리고 도착하다 arrive, 그리고 여러분 시작하다 뭐 start, 열다 open, close, 몇 시에 닫는다. 자, 이런 등등의 말들이 나온다. 그럼 아, 이거 미래형 안 써도 되는구나, 현재형이 미래형을 대신하는구나 라는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되셨나요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If he ask me out, 그게 만약에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다면 I'll turn him down. 나 거절할 거야 라는 의미죠. 일단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if가 나온다면 여러분 일단 여러분 긴장 바짝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가정법이라는 것도 배울 텐데 if가 들어가면요 가정법일 수도 있고 조건절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 if가 들어가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 절의 시제입니다. if절에는요, 그가 만약에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다면 이라고 지금 조건을 걸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조건절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조건절에서는요, 설령 미래의 의미이더라도요, 뭘로 쓴다? 현재 시제로 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규칙이에요.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날씨가 좋으면 소풍 가자. 내일 날씨가 좋더라도 if절에는 현재형을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 현재형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if절에 will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건절인 경우에는요. 아셨죠, 여러분? 자, 그 옆절에는 미래가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래요. 하지만 if절에는 will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예문은 무엇이냐? 자, 이거 두 개입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정해진 미래 중에서 live, arrive, open, close 등 정해진 미래 왕래 발착 동사 잘 보세요. 이 동사는 뭐다? 현재형으로 쓴다. 이 동사는 미래형 써도 되지만 굳이 현재형 써도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거 이 지텔프 경량을 잘 몰랐을 때는 한번 틀렸던 문제예요.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if절에는 현재형 쓴다. 조건절에는 if절에는 현재형 쓴다. 하나만 더 알려드리죠. if뿐만 아니라 when, 과 같은, if하고 when만 그런 건 아니에요. 조건과 그리고 시간하고 관련된 내용의 절에서는 이렇게 현재형을 씁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시제 이래요. 자, 그러면요, 이제 규칙 유형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공부를 이제 문제를 풀 때요. There was a fire in the store near the art. 이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독해력은요, 독해 문제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많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는 문법 0만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보면 되냐면요. 보통 이 줄이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풀리는 문제가 대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 풀리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힌트가 윗문장에 있다라는 거니까요. 자, 힌트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자, as if 뭐뭐인 것처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museum은요. 자, in the morning, tomorrow, 내일입니다. 잠깐만, 내일이야. 미래인가? 라고 해서 얼른 보기를 봤더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보기의 동사가 왕래 발착 동사이고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다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다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앞뒤 정황에 나와 있고 그리고 동사가 open, leave야. 그렇다면 이거는 현재형으로 나타내겠구나 라는 생각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만약에 보기에 will open이 있다면 그걸 쓰면 되겠지만 그게 없다면 현재형으로 쓰는 겁니다. 미래형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써도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푸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과거 시제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현재 시가 가장 복잡했어요. 그래서 시간 좀 오래 걸렸죠. 과거 시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제는 뭐예요? 의미는 뭐예요? 의미는 쓰지 않을게요. 말로 한번 해봅시다.
뭐뭐 했다. 뭐뭐였다. 과거의 사실. 되셨습니까, 여러분? 형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는 어떤 것이 과거냐? 일반 동사인 경우는요, 이 D가 붙어 있으면 과거형일 수도 있죠. 됐습니까? 또는요, 아예 모양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불규칙. 이거는 여러분이 암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비동사라면요, 비동사는 어떻게 돼요? was와 were. 두 가지입니다. 이게 있으면 이거 과거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He himself, 그는 스스로요, made this cake, 이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For me. 자, 저를 위해서요, 어제요. 단순하죠.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럼 여기 모양이 불규칙이죠.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heard, 제가 들었는데요. The Korean War, 자, 6.25 전쟁은요, broke out, 발생했습니다. In 1950, 1950년에 발생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사실 당연히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역사적인 사실은요, 당연히 과거형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그 시간 정해졌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무조건 과거형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거냐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혹시 과거 완료를 제대로 배우신 분들이라면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제가 들었어요. 이것도 과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6.25 전쟁은 제가 들은 것보다 그 이전에 발생을 한 거예요. 사실 이 한 문장 안에 동사 두 개를 비교하는 시제가 과거 완료 시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은 것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으니까 이거 과거 완료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대과거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헤드 PP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똑똑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역사적인 사실은요. 앞, 뒤 시제가 무엇이든 전혀 상관없이 항상 과거로 쓴다. 나올 수도 있겠죠. 되셨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여러분 미래 시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시제도 마찬가지로 의미 보죠. 자, 쓰진 않을게요. 여러분 말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할 거야. 뭐일 거야. 라고 해석이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뭐뭐 할 거야 이기 때문에 미래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지만 약간 나의 의지도 나타낼 수 있는 거다. 이번엔 꼭 합격할 거야 내가 진짜 막. 이번에 점수 내가 올릴 거야 진짜. 이런 거는 의지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형태 한번 볼게요. 형태는 뭘 쓰면 될까요? 대표적으로 will과 함께 쓰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will과 함께 쓰면 되겠고요. 이 will과 함께 일반 동사를 쓰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사실 will이라는 게 의미를 보충해주는 조동사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조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 같은 이유에서요. will 다음에 비동사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am, are, is, was, were 중에 하나 고르는 것이 아니라 동사 원형인 be를 그대로 써주셔야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기본 개념 하셨으면요. 예문을 통해서 부사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예문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막 그닥 중요하지 않은가? 자, will, 뭐요? 이거 뭐요? 자, 그럼 대표로요.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will 다음에 동사나 비동사를 쓰면 되는데 그 외에 can, may, be, going to, must 등등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조동사는요. 어느 정도 앞으로의 일, 미래의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야, you can go. 너는 가도 좋아. 라는 얘기는 뭐 이제 갈 거잖아요. 지금 당장 가는 거 아니고 좀 이따 갈 거잖아. 조금 미래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You must study hard.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조금 앞으로의 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미래의 일을 포함할 수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시험에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겠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는요. 정확히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게 will과 be going to입니다. 알고 계시죠? I will go나 I am going to go나 같은 뜻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 이 둘의 뉘앙스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만 그 뉘앙스 차이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아니한다는 거. 이거 두 가지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당연히 미래하고 관련된 부사가 나오겠죠. 단순해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 시제에서는요. 시험에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너무 단순한 게 단순해도 너무 단순했잖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시제가 많이 나올까? 그 다음 갑니다. I'll let you know. 알려드릴게요. When he gets up. 그가 일어났을 때 알려드릴게요. 자,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When
if와 같은 조건, 시간 관련된 접속절에는요, 여기는 현재형을 씁니다. 되셨죠? 그가 일어났을 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현재형으로 썼어요. 하지만 그 옆절은요, 필요하다면 미래 시제를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면 요거는, 자, 이러면 요거 해석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필요하면 we를 쓰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필요시 미래니까 필요하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해석을 해봐야 아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해석을 해봐야 되고 여기서는 해석이 필요 없죠. 여기는 해석이 필요 없죠. 어차피 현재 미래는 안 돼. 미래는 안 돼요. 과거형은 돼요? 얼마든지. 과거 완료돼요? 얼마든지. 하지만 미래는 안 된다라는 사실만 알아두시고요. 그 옆절은 필요시에 미래 가능. 그러니까 해석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지금 단순 시제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은요, 강의가 조금 길어지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우리 처음에 조금 설명을 조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가 길어지는 건데, 우리 현재 지금 단순 시제 하나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만 쉬고 나서 진행 시제 할 거거든요. 진짜는 진행 시제라는 거. 잠깐만 쉬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